스트리트 파이터 대 입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것은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에코프로 60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60만 원 여기서 손절하고 61만 원에 사는 게 맞습니다. 저점을 깬다는 것은 여기서 보통 또 20% 30%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적이 나빠지면서 저점을 깰 때는 차라리 한번 정도 매도하고 차라리 조금 비싸게 사는 게 좋습니다. 수익 손실을 확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행보가 좀 길었다 하면은 이렇게 행보가 길었잖아요. 자, 한번 봅니다. 차트 보는 것이 별거 아니고 한원 시스템도 그렇게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진다 하니까 행보가 이렇게 짧으면은 하락폭이 작게 나옵니다. 행보가 길잖아요. 이 사람들이 손절을 하기 때문에 길게 놉니다. 이해가죠? 짧으면은 짧게 나와. 왜? 던진 사람 작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행보가 길 때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길면은 또 고점에서도 행보가 길었다? 많이 밀립니다. 행보가 적었다? 많이 안 밀립니다. 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고점에서 물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많이 안 밀립니다. 바로 올라옵니다.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그런데 고점에서 행보가 굉장히 길었다. 하락폭이 말도 못하게 놉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하면은 손절을 하고 다시 위에서 잡는 게 맞습니다. 자, 한국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국토유신탁 자꾸 좋은 석강과 좋은 매매법을 가지고 있고 좋은 타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꾸 종목이 너무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한국토유신탁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여기 행보가 길었잖아요. 많이 내려간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종목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종목, 이런 종목도 이렇게 역배열되면은 제가 말했던 여기가 낭떠러지, 여기가 헤어지지 못하면은 중상 아니면 사망이라. 여기가 중상 아니면 사망 자리라도 특히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빠지는 종목은 감당이 안 됩니다. 손실폭이 감당이 안 돼. 올해 적자가 영업이익 140억, 계속 실적이 나빠지고 있잖아요. 펄어비스. 그죠? 이런 종목들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여기서 벌써 지하 10층, 20층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바로 죽음의 경우. 여기서 답이 없어. 여기를 놓치면 여기서 안 헤어지면은 여기서 보통 막 30% 50%는 기본이라. 항상 그럼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것은 손절 해피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갈아타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면은 자, 내가 손절하고 좋은 종목이 있다면은 자, 에코프로 만약에 60만 원 이렇게 손절했다. 손절 해피고 차라리 코덱스 레버리지. 자, 저점을 깰 때는 이렇게 하면 지금 당분간 그렇게 2,500 초반까지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고 현재 종합지수가 갑자기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종합지수가 여기서 2,500, 2,600 이렇게 서서히 갈 때는 이런 종목에서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봅니다. 어떤 종목이 요번 지수에 이렇게 가다가 아니면은 여기에 이렇게 고점에서 아니면 여기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사가 있다. 자, 이 화면에서 여기 보이죠? 여기에 날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1월 이게 지금 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 종목을 잘 고를 수가 있습니다. 11월 초반 딱 여기까지 12월 이렇게 해서 많이 밀리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워낙 이 종목은 여기 두산에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금 1100만 주 230만 사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게 요번 장이 밀리도 240봉이 빠져도 안 밀리는 겁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자기들이 주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이 종목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많이 안 밀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서 많이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수가 떨어서 뭐 자기들의 평균 단가가 만약에 16,000원 현재 15,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금방 올립니다. 예를 들면 여기 만약에 16,000원 있다. 그럼 지금 현재가 만약에 14,000원 내렸다면 자기들이 그냥 다 이렇게 우리가 개인들하고 물타기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와 비슷한 종목. 그러면은 요번에 지수가 많이 하락했을 때 이런 종목을 찾아서 본인 스스로 공부하면 굉장히 좋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은 좋잖아요.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많이 밀린 경우는 뭐 정부에서 이자 압력도 좀 있었고 이자 좀 내려라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약간 돈 안 갚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늘어난다 해가지고 좀 밀린 경우다, 그죠? 그러면은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요번에 지수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때 만약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밀리고 자기들이 물로 타가지고 이렇게 올리빈다 이거죠. 내가 펀드 매니저라. 내가 이 회사를 카카오뱅크를 좋게 보고 편입을 했어. 근데 뭐 외부 환경에 의해서 또 지수가 밀렸을 때 뭐가 이렇게 밀리있어. 그럼 내 물량이 지금 펀드에 손실이 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기들이 펀드 자금을 동원해서 올린다 해도 그래서 이때 그러면 현재 카카오뱅크 같은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근데 요번에 지수에서 이렇게 밀린 종목이 있다는 거지. 요번에 지수가 240포인트 이렇게 단기간에 밀리기 때문에 여기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가 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워낙 강하니까 워낙 많이 사가 있으니까 많이 안 밀린 경우고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샀는데 뭔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지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많이 밀렸을 때 이렇게 올라온다면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자 여기서 종목을 그냥 칩니다. 종목을 날짜를 7월 초 다음에 종목 찾을 때 앞에 고점이 있다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화면은 어떤 분이 저를 연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 블로그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저를 대장 고수의 기법을 벤치마킹 해놨더만은 또 저 기법은 워낙 단순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잘 통하다 보니까 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거 보면 이렇게 여기가 기관하고 외국인 매집이고 이 하락폭이 있을 때 지수에 의해서 하락됐다면 이렇게 자기들 평균 단가 맞추려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여기가 좋은 강남 자리입니다. 요거를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멋지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블로그로 운동하는 사람인데 내가 카피를 한 겁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미세하게 줍니다. 이까지 아주 섬세하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내 밴드에도 한번 카피가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수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처럼 여기에 이렇게 한번 기입해보면 지금 시간이 잘 걸려서 그러는데 이때 기입해보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 찾을 때 현재 강남에서 많이 상승할 종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7월 말 8월 30, 20일까지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산 사람이 외국인들이 340만 원 사가 있다, 그죠? 보세요. 그럼 이 기간이 조금 사가 있다고. 그럼 외국인이 얘들이 물리빈 거예요, 얘들이. 이해가죠? 물리는데 이 회사가 카카오뱅크 특별히 문제가 없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지수가 겁나게 녹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본인 스스로 잘 분석해서 찾으면은 이렇게 갈 때 좀 길게 갈 수도 있고 여기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지수 2500 밑에서는 이 종목을 찾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이 이렇게 돼 있는 종목들이 동시에 다 날아가냐고? 다 날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좀 빠르게 가고 어떤 경우는 좀 시간이 있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면은 좋지 않겠나. 결국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면 한 달 동안 다 사가 다시 올렸죠. 이해가죠? 그래서 요번에 지수가 겁나게 나왔을 때 저점을 깨고 손절해서 코덱스 레버리지 좀 사고 또 강남에서 이런 자리에서 나왔을 때는 요 기간에 외국인이나 기관 특히 양매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원래 매수를 보다는 매도, 공매도가 좀 약간 강하다. 공매도라는 것은 돈을 빌려서 신용으로 주식 사는 거나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하는 거나 한국 외국인 다 공매도 위아래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문제되는 것이 지금 이제 불법으로 실제 주식을 빌려봐서 공매도로 쳐야 되는데 세금도 주고 이자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없이 한 게 그게 큰 문제죠. 그래서 현재는 공매도가 금지되고 뭐 5월달, 6월달 정도로 재개될 때는 이제 그런 부분 해결되지 않겠나. 이제 불법 공매도는 이제
업계하고 철저하게 감시하겠죠. 그래서 공매도가 정상화된다면은 저는 좀 더 매매가 저는 더 공매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생각하고, 현재는 이제 보면은 저는 매도가 좀 강한데 일반인들 개인들은 매도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은 좀 공매도 제가 많이 해보고 고점에서 어떻게 매도하면은 고점 매도가 되는지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보면은 제가 이제 밴드 같은 데서 종목을 상담해보면 가는 종목을 자꾸 내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가는 종목을 가지고 있고 길게 갔어 매도하고 또 손실을 나면 잘라 빼야 되는데 반대로 개인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는데 빼까지 발라 먹고 빼를 우라 먹을 정도로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고점 공매도 이렇게 하는 방법, 매도하는 법 있지만은 지금 현재 종목을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개인들보다는 좀 많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일제약 같은 경우 어떤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때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 예를 들면 제주반도체가 현재 잘 가잖아요. 그러면 제주반도체가 온 디바이스, 현재 온 디바이스 미국도 잘 가고 한국도 잘 가고, 그러면 그 내용을 스토리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작전을 짤 수가 있습니다. 현재 3일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워낙 소형주를 매매 안 하자 보니까 이런 경우도 예를 들면은 현재 만약에 매도한다면은 한번 보세요. 고점에서 매도법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은 보세요. 이렇게 여기 죽으면 하락인데 여기서 거래량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가잖아요.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5일선이 11선 되돌아갈 때까지 가지고 갑니다.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보유라면은 5일선이 11선 되돌아갈 때, 아니면은 종가상 5일선을 깰 때, 또는 전일 종가에 마이너스 5%를 깰 때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 종목은. 자, 더존 같은 거 봅니다. 더존은 현재 또 현재 잘 나가는 종목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면 잘 날아갑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계속 현재 보면, 자, 그리고 이 종목이 날아갈 때 이유, 그 다음에 수급이 잘 맞아요. 수급을 잘 봐야 되는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싹 사가 있잖아요. 그럼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을 때는 이 사람들은 물량이 오늘 사서 내일 팔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유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주체가 누가 보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자기들이 사서 딱 호주머니에 넣어놨기 때문에 내일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종가상 5일선을 안 깨면은 좀 가져가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현재 따라가기는 좀 그래요. 이런 종목은 종가상 5일선 안 깨면 보유. 자,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에 매물대가 있고 이렇게 길게 가져갑니다. 이런 종목은 그렇게 하면 좋다. 자, 한글 컴퓨터 봅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도 최근에 여기 보면은 최근에 또 잘 나가는 뭐입니다. 무슨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이 이렇게 사주잖아요. 기관. 그리고 기관에서도 누가 사주는지도 중요합니다. 볼까? 연기금은 아니고 투신에 산다. 그죠? 그래서 연기금 다음으로 투신이 좀 신뢰해도 됩니다. 연기금, 투신. 자, 순서를 그려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수익이 나 있다 하면은 따라가기는 그래요. 근데 여기 고점에 와서 보세요. 여기서 거래가 죽으면은 찌르고 내려오고 하락이 놓을 건데,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찌르고 내리고 찌르지만은 거래가 전일보다 그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이 양 수익이 났다면은 5일선이 11선 되돌아갈 때까지 가져갑니다. 자, 이거 이해가죠? 이해가면 8번 한번 써보세요. 이거 종목마다 다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이런 종목은 수익 딱 났다 하면은 여기서 50%, 100% 이렇게, 제주 반도체 같은 거는 200%, 300% 이렇게 다 먹어야 된대도 0%를 하면 내가 본전으로 던진다 생각하고 일부라도 딱 수익 실현하고 5일선이 두 눈 딱 감고 또 기간에 샀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급락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져간다 이런 종목은. 그다음 테콘을 봅니다. 테콘도 역시 현재
반도체고 주봉 봅니다. 자, 주봉, 월봉. 그 이산이 신고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문제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호주머니 넣어놨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내일 던지려고 산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이왕 수익 났다? 제가 볼 때는 뭐 5일선이 11선 돼도 바로 급락이 안 놉니다. 이런 종목은. 그리고 음봉이 나왔다 해도 또 간다 해도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좀 예민하게 매도를 한다면은 종가상 5일선을 깨면 일부 물량을 좀 줄인다. 그리고 현재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종가상 5일선을 깨면은 좀 물량을 줄여도 되고, 여기서 약간 쉬어간다면 5일선이 11선 대둔할 때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니까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어요. 이 종목이. 예. 조금만 넘어가면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잘 분석해보고 HBM, 테스트, 샌들러 사고 막 개발 완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더 이렇게 기관 외국인 또 연기금 사는지 봅니다. 봐봐. 연기금 사느라. 연기금 계산을 자기들이 이때 사도 계산을 해놨을 때 볼 때는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종가상 5일선을 안 깨면은 계속 가지고 가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물량을 좀 줄이든지 해도 되고, 약간 여기서 각도가 완만해지면은 5일선이 11선 대둔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한 건 봅니다. 기름값이 내려가지고 계속 가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은 여기서도 일단 연기금 보죠. 투신 연기금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현재 진짜 실적이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실적이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시 몰래 하지는 않은데, 잘 하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적자가 누적되고 강남이라고 들어가고 다시 빠지는 걸 내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사실 하지는 않는데, 또 소액 시총이 작기 때문에 종가 매매는 제가 요 중간에 한두 번 한 것 같습니다. 양매수 들어왔을 때, 신고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이 만약에 여기 샀다. 5일선이 21선 대둔할 때까지 쭉 가갔어요. 이 종목은. 그러면은 가시까지 발라먹을 수 있다. 빼까지 우라먹을 수 있습니다. 왜? 연기금 기관에서 제가 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안 해. 자기들 호주머니에 넣으면 안 나온대도 당분간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자, H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충전기 한다, 뭐 충전기 공장인가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게 이 종목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은 갑자기 거래량도 늘어나고 여기 보면 수급도 별로 안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매도 고점 이렇게 매도 해줘도 돼. 이 계속 못 가. 이런 종목은 다시 좀 이렇게 4,000원, 4,200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기민하게 대응해비고 빠져나와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목이 좀 안 좋으니까 오늘따라 이 바람도 많이 새네. 원래 바람도 더 새는 편에 오늘 많이 새네 오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살아남아서 강남에서 봅시다. 수고했습니다.